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박금자 사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5살 강지우는 동대문 시장 골목 구석 낡은 반찬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알바생이었던 지우는 단 10분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추운 겨울거리에서 떨고 있던 노숙자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넸다는 것뿐이었죠. 더러운 거지한테 우리 가게 음식을 주다니 미쳤어? 당장 나가! 박금자의 고함 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도운 것이 잘못일까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한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만 7천 원, 아버지 병원비는 다음 주까지 200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칠 수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길을 걷고 있었죠. 발이 아팠지만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이었죠. 따뜻한 캔을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워졌어요. 지우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렸죠. 7시 30분에 집을 나와 8시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박금자는 늘 그랬듯이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왜 이제 와? 8시까지라고 했잖아. 시계는 정확히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박금자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제 식사하셨어요? 지우의 물음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 순간 지우는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배고프셨을지를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죠. 지우야, 왔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야근해서 좀 늦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알바를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동대문 시장은 좁았어요. 박금자가 입을 놀리면 금방 소문이 퍼질 테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마음이 독이 되는 세상에서 지우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우에게 걸려온 그 한 통의 전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지우는 평범한 25살 여자였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다가 2년 전 휴학했죠.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 때문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우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우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우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알바를 했어요. 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다 동대문 시장 박금자의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죠. 한 달에 180만 원, 다른 곳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박금자는 처음부터 까다로웠습니다. 지우가 첫 출근한 날부터 잔소리가 시작됐죠. 일 배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느려? 손님 기다리잖아. 지우는 최대한 빨리 움직였지만 박금자의 눈에는 항상 부족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미안해했어요. 지우야,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서서 일했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박금자는 손님 없을 때 먹으면 되잖아라고 했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참았어요. 이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박금자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강지우. 왜 이렇게 반찬이 싱겁게 만들어? 손님들이 뭐라고 하잖아. 사실 손님들은 맛있다고 했지만 박금자는 늘 트집을 잡았죠. 다시 만들어. 네, 사장님. 지우는 묵묵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출근했죠. 박금자는 그런 지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한 번은 지우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많이 났지만 박금자는 밴드 붙이고 일해라고만 했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박금자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우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출근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를 돌보고 8시에 가게에 도착했죠. 박금자는 늘 그랬듯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제 와? 8시까지라고 했잖아. 시계는 정확히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어요. 지우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는 가게 앞 벤치에 주저앉으셨어요.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죠.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지우는 물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할머니는 물을 받아 마셨죠.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언제 식사하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죠. 지우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굶으셨는지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금자는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국을 한 그릇 담았습니다. 따끈한 김치찌개였죠. 밥도 한 공기 담았어요. 반찬도 조금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금자가 봤어요. 야, 강지우. 지금 뭐 하는 거야? 박금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할머니 한 분이 너무 배고파 보이셔서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금자는 밖을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거지잖아. 거지한테 왜 우리 음식을 줘?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금자의 얼굴이 빨개졌죠. 내가 돈 내고 줄 거야? 아니면 공짜로 줄 거야? 제가 돈 낼게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얼마인데? 5,000원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박금자는 비웃었어요. 참 착하네. 착해서 돈 벌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가.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카운터에 놓고 밖으로 나갔죠.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드세요. 지우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가씨,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죠.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식사를 했어요. 지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할머니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돼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가씨 같은 착한 사람은 복 받을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안에서 박금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강지우, 당장 들어와.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박금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가씨. 덕분에 잘 먹었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간 지우를 맞이한 건 박금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박금자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해? 박금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뭘 잘못했냐고? 거지한테 음식 갖다 주고 그게 잘못이 아니야.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 냈잖아요. 5,000원 여기 있어요. 지우는 카운터 위에 놓인 돈을 가리켰습니다. 박금자는 비웃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게 이미지가 문제지. 거지한테 밥 주는 가게라고 소문나면 누가 와?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배고파 보이셔서요. 지우는 끝까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금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자선단체야? 우리는 장사하는 곳이야. 돈 벌어야 하는 곳이라고. 박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가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했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금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끝나? 너 같은 애 때문에 가게 망하겠어. 일도 느리고 맨날 실수하고 이제는 거지한테 음식까지 퍼주고. 박금자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지우는 참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장님. 지우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미 늦었어. 박금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오늘부터 나올 필요 없어. 해고야, 해고. 박금자의 선언에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요? 해고라고요? 사장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우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사장님, 제발이요. 저 이 일 정말 필요해요. 아버지 병원비 내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하지만 박금자는 냉정했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너희 아버지 병원비가 내 책임이야? 어차피 너 일도 못하잖아. 박금자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사장실로 와. 마지막 급여 정산해줄게. 그리고 다시는 내 가게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박금자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정말 해고된 건가요? 단지 배고픈 할머니에게 음식을 드렸다는 이유로요? 지우는 비틀거리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게를 나서는 지우의 뒷모습을 본 옆 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 박금자 진짜 심하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알람도 없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새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남은 게 없었어요. 계란 2개와 김치,
그리고 밥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만은 굶길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 8시쯤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일 안 가?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아버지. 지우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래. 잘 됐구나.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였어.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죠. 누구일까요? 혹시 박금자인가요? 아니면 채권자?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우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성유통그룹 회장실 비서 김미영입니다. 회장님께서 강지우 씨와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자의 말에 지우는 어리둥절했어요. 한성유통 회장,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저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어제 지우가 도왔던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가씨, 나 기억하시나요? 어제 맛있는 밥 사주신 아가씨.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으세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드셔 보였는데. 지우는 할머니가 걱정됐어요. 덕분에 잘 먹고 기운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제 소개를 제대로 못했네요. 저는 한성유통그룹 회장 한명희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회장? 한성유통그룹 회장이라고요? 국내 최대 유통기업의 회장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 검소한 차림의 할머니가 재벌 그룹 회장이라고요? 어제 시장 조사를 나갔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쓰러질 뻔했죠. 그때 아가씨가 도와주셨잖아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명의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지우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제가 들으니 그 일 때문에 해고당하셨다면서요? 회장의 물음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지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명의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어제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가게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가씨에게 고함을 지르던 소리가요. 정말 화가 났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다 들으셨다니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사장님 허락도 없이 음식을 드렸으니까요. 지우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회장은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잘못은 그 박금자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회장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다니요.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가게를 조사하라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 명의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박금자라는 사람 탈세를 하고 있더군요. 매출을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급여도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 있었어요. 회장의 말에 지우는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지우의 급여는 한 달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한 달 25일을 일했죠. 계산해보면 시급이 6천 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박금자가 교묘하게 속였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자재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위생관리도 엉망이었고요. 한 명의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세무서, 노동청에서 합동으로 그 가게를 조사할 겁니다. 회장의 말에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이요? 박금자가 조사를 받는다고요? 아가씨가 당한 부당해고 건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한 명의 회장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니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회장은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아가씨 때문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이죠.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한 명의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세요? 지우가 물었어요. 우리 한성유통그룹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아가씨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장의 제안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유통에서 일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학도 졸업 못했고 경력도 없는데요. 지우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가씨는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바로 따뜻한 마음이죠. 실력은 배우면 되지만 마음은 타고나는 겁니다. 한 명의 회장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박금자의 반찬 가게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보건소, 세무서, 노동청 직원들이 일제히 가게로 들어갔죠. 박금자는 당황했어요. 여기가 무슨 일이세요? 박금자가 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점검과 세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말했어요. 박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가득했어요. 김치는 한 달이 넘었고 고기는 색깔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말했죠. 박금자는 변명했어요. 그건 제가 먹으려고 보관한 거예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세무서 직원들은 장부를 조사했습니다. 박금자는 매출을 절반만 신고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만 신고했죠. 탈세액이 몇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세금 추징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금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노동청 직원은 지우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금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불법이었죠.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당 해고까지 했네요. 노동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부당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800만 원입니다. 노동청 직원의 말에 박금자는 기절할 뻔했어요. 8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에 따른 정당한 금액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직원은 차분했습니다. 박금자는 화가 났어요. 이거 누가 신고한 거예요? 강지우 그 애죠?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한 명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박금자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제 그 거지 할머니? 박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의 회장은 차갑게 박금자를 바라봤어요. 거지라고 하셨나요? 저는 한성유통 그룹 회장 한 명입니다. 박금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성유통 회장? 그 유명한 한 명이 회장이라고요? 회 회장님? 박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이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었죠. 덕분에 좋은 직원 한 명 알게 됐습니다. 한 명의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금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닙니다. 강지호 씨에게 하세요. 그리고 법이 판단할 겁니다. 회장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박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금자의 가게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생 불량과 탈세, 불법 고용 등의 이유였죠. 시장 상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착한 직원 잘 대우하지. 욕심만 부리다가 망했네. 박금자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게도 돈도 명예도요. 착한 사람을 괴롭힌 대가는 이렇게 컸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한성유통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강지호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은 지우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 비서 김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강지호 씨. 회장님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김미영은 지우를 넓은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지우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김미영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강지호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한 명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한 명의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지우를 보자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서 와요, 아가씨. 아니, 이제는 지우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요. 한 명의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지우 씨, 오늘부터 우리 회사 사원입니다. 환영합니다. 한 명의 회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지우 씨가 자격이 있으니까요. 배고픈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회장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어요. 지우 씨는 고객 서비스팀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 아버지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한 명의 회장의 말에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는 보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죠. 아버지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기적처럼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치료에 도움이 됐습니다. 1년 후 지우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한 명의 회장은 지우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지우 씨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지우는 감사했습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박금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는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지우를 찾아와 사과했어요. 지우야, 미안했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지우는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도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지우의 관대함에 박금자는 울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벌이 옵니다. 지우는 그걸 증명했어요. 한 번의 친절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배고픈 할머니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기적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선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